안 먹었거든? 쌤 현우가 저 괴롭혀요. 아, 어쩌라고. 야, 현우야, 절친한 통한 쪽도 너 여자친구 있어? 시연아, 너 여자친구 있어? 우리 반에 잘 들어왔어. 얘네 생각했다. 얘네 여자친구 있으면 저 바로 찼을 것 같아. 하지 마라 진짜. 뒤진다. 없냐? 자, 맨 앞에부터 내용 정리 한번 봅시다. 와 행복해. 누가 그렇게 육상 운동이야? 물리 진짜. 그거 재밌네. 직선. 근데 운동은 재밌던데. 야, 쌤이 크리스로 오시면 행맨게임 하잖아. 아니지. 근데 이거 학습에 관련된 행맨게임 하는 건 상관없지 않아요? 그렇구나. 선생님은 학습에 관련된 행맨 게임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잖아. 학습에 쌤, 이게 왜 나한테 짜증내? 난 너가 싫어. 나도 싫어. 행맨이 좀 바꿔가는 소리가 내가 쫄라면 문 매달아놓고. 오케이. 뭔지 알겠어. 저 죽이는 거다. 맞아. 그렇게 해가지고 다리 자르고 다리 자르고 꼭 자르고. 단짜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겠지, 바보야. 단조대 이거 무슨 거 응, 아니야? 단두대 맞아. 자, 그러면 자 앞부터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생각비. 시연이 삼각비 다 알고 있니? 중이 사인, 있어. 코사인, 사인, 코사인 알고 있어, 현수는? 현우? 현수가 저도 아니고? 몰라요. 쌤, 얘 몰라요. 저도 생각하면 저 몰라요, 선생님. 저 잘해요. 야, 사인, 생각하면 사인, 코사인은 알잖아. 함수도 모르고 삼각비도 몰라요. 쌤, 저 상황. 근데 여태까지 어떻게 했어? 쌤, 얘 알아요. 모르는데 어쩌다 이렇게 했어요. 알아 몰라. 몰라요. 맞고 할래? 모르고 할래? 쌤, 얘 알아요. 진짜 아니, 모르는데. 원수학에서 풀어요. 아, 시키면 풀고 뭐. 멍치고 있어. 아, 진짜 근데 배운 일이 없어요. 수업 중에 해줬잖아.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봅시다. 자, 물체를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주 어려운 개념으로 해줄까? 처음에 한 번도 안 했던 거? 아니요. 싫어? 자, 싫어요. 그럼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물체의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 자, 물체가 운동을 한대. 물체가 운동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 줄까? 물체가 운동한다는 어떤 건 힘을 가지고 일을 아니 움직인다. 움직인다. 움직이는 걸 어떻게 할 수 위치가 있어? 변한다. 그냥 위치가 변해? 위치와 아,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한다. 그렇지. 운동이라는 것은 아, 운동하는 맞습니까? 것은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것. 자, 이것을 우리는 운동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물체의 운동을 표현할 때 중요한 게 바로 위치라는 얘기지. 그래서 위치의 표현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위치의 표현을 살펴보기로 할게. 자,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위치 표현법을 다르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인규도 사람 괴롭힐 줄 아네? 네? 둘이 손을 맞잡고 뭐 하는 거야? 괜찮다요. 어? 그러고 그러세요. 변태스러워. 자, 만약에 물체가 직선상의 운동을 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아, 얘들아. 싫어. 아, 진짜. 그냥 다 하면서 연애식이야. 그러니까. 자, 직선상의 운동을 하는 경우를 얘기해 보도록 하자. 지유야, 겁내 부럽지? 자, 한쪽 방향으로 운동하는 경우에 우리는 수직선을 이용해서 물체의 위치를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기준점이라고 하자. 기준점에 대해서 1, 2, 3 이런 식으로 좌표값들을 써줘.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한 눈금의 간격이 미터라고 얘기해 보자. 그렇다면 물체가 이 위치에 있대. 이 물체 위치 표현은 어떻게 해줄 수 있지? P점은? 자, 5로부터 원점으로부터
그냥 오른쪽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3m에 있다라고 표현해줘야 되겠지. 즉 물체 위치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니? 기준점. 방향 자 그리고 기준점으로부터의 방향 거리. 그리고 방향으로 물체 위치를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해. 근데 만약에 기준점을 달리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기준점이래.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새로운 기준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1m 위치했다라고 해야 되지. 만약에 새로운 위치가 여기 있대. 기준점이. 기준부터 마이너스 1m 그렇지. 마이너스 1m 위치에 있다라고 해줘. 그래서 항상 물체 위치 표현은 기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준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없어. 자, 두 번째. 선생님 머릿속에서는 지금 1쪽이야. 아 근데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어? 담이가 하도 공부를 안 하고 TV 잘 갖고 알아요. 어? 저 이거는 알아요. 지금부터는 모를걸? 아니 저 알아요. 자, 이번에는 평면상의 운동을 하는 경우를 보자. 쌤 저 알면 다 들어요. 저거 이동거리하고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자는 걸 좀. 자, 평면상의 운동인 경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이동거리하고 지난번에 큰일 시간에 자다가 담이 뒤지게 그게 혼났잖아. 아니라 쌤 그때 진짜 개업을 했는데 시끄러 이년아. 아니 그때 자, 시끄러. 근데 그때 지금부터 떠들면 딱밤. 괜찮아요. 떠들어 빨리. 쌤 딱밤 진짜 한 번만 해주시면 아니야. 아니야 생명팀 딱밤 진짜 생명팀 딱밤은 진짜야. 진짜. 자, 그래서 평면상의 운동을 살펴보는데 얘는 면 위에서 개미가 막 기어다니는 운동 같은 거 할 수 있지, 그지? 이런 운동을 살펴보는 거야. 야 현우야 잘 들어. 자. 야 집중 좀 해. 와서 너 말고 저 해요. 왜 너가 발끈해? 자, 이런 평면상의 운동을 할 때는 아이고 뒷골이야. 그러자 계산중학교 현우니까 개현우. 진상중학교 진산중학교니까 얘가 진현우. 진짜네. 닭이에요? 어? 닭이에요? 계산중학교니까. 아니 강아지. 닭이에요? 자, 계산이 그 닭개자가 아니잖아. 그래. 진담이. 자, 여기 x와 왜다 전냐? y라고 해요. 개지위요? 계양중학교 지위요. 개지위. 자, 어떤 물체가 이런 위치에 있다라고 표현을 할게. 이게 P점이야. 그러면 P점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 X축이랑 Y축. 그렇지. X축과 Y축에 수선을 내려서 수선의 발의 좌표값을 읽어주면 되겠지. 데카르트 좌표. 그래 안 그래? 너 이거 카티션 코디네이션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 데카르트가 병실에 누워 있다가. 이거 아니 병실 아니야 방에 누워 있다. 파리 잡으려고. 맞아 팔이 데카르트 엄마한테 팔이 본 거를 설명해 자기 자신도 의심하는 근데 그 사람. 데카르트의 좌표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뭔지 알아? 데카르트. No. 영어로는 카티션 코디네이션이라고 해. 데카르트. 코디네이트는 좌표계이고 데카르트의를 카티션이라고 표현해. 수학자예요, 철학자예요. 철학자. 철학자이자 자, 그래서 x, y라고 표현해주고 있다. 근데 데카르트 좌표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영어 너네? 책에서 봤어요. 어? 쌤이 말씀해 주세요. 영어 책에서 그래서? 원장님이 그런 거 언제 해주셨어? 자, 해주셨어. 그래서 x, y라고 하는데 왜 몰라? 수업에서 맞아. 원장님 저 만들었나? 그래서 원래 배울 때는 카티션 코디네이션이라고 해. 카티션 좌표를. 영어 책에서 데카르트라고. 데카르트라고 하는 카티션이라고 쓴다니까. 데카르트가 영어의 존재를 자, 그래서 얘를 우리 셋다라고 하고 얘를 어리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 x라는 값은 얼의 밑변 성분이지.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얼 코사인 셋다라고 쓸 수가 있겠다. 자, 이번에는 y 성분은 얼의 높이 성분이 되겠지.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어? 얼 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대.
자, 또는 x, y를 이용해서 얼값을 표현할 때는 얼은 얼마가 되지?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라고 해줘.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얼마가 되지? x분의 y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평면상에서의 자, 물체의 위치 표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 보자. 자, 물체의 이동거리와 변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 아, 이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왜 저래? 이게 왜 싫어? 이건 재밌는 문제가 왜 저런지. 자, 이동거리와 변이라는 걸 얘기해보자. 아, 너. 먼저. 얘들아, 변이랑 이동거리는 달라. 먼저 이동거리라는 걸 이야기해 볼까? 이동거리는 물체가 이동한 경로를 따라 모두 합한 거리다라고 얘기해. 맞아. 자고 있어 그냥. 자다가 너무 쌤 글씨 진짜 너무 예쁘다. 자, 물체가 이동한 경로를 따라 모두 합한 거리를 이동거리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오케이? 이동한 길을 따라서 가야 돼. 예를 들어서 A라는 위치에서 출발해서 B로 물체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 수만 가지. 무수히 많겠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떻게 가면은 똑바로 갈 수도 있고 이때 이동 거리는 경로를 따라서 모두 길이를 재준 거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같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동한 경로에 따라 이동 길이가 다 이동 거리가 어때?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어. 이동하는 방식에 따라 이동 거리가 다 다른 거야. 자, 이게 이동 거리라고 하는 데 대해서 자, 변이라는 것은 뭐가 변일까? 그 최종 최단거리. 변이라는 것은 물체의 위치의 변화를 손을 어디로 가져가? 그래? 아니 쟤좀 이상해. 얘들아 왜 학원에서 사람이라는 거 그니까. 자, 변이라는 것은 부러워하지 마. 자, 변이라는 것은 물체의 난 형이 싫어. 위치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고백하고 싶어. 빨리 해. 누구? 왜? 누구? 쌤 저기와 학원 끝나고 여기 없어요. 아, 잘생기네요. 겸이 여기에 있는 오징어를 겸이가 안 와갖고 자, 지유 빼고는 다 오죠. 나랑 지유 빼고는. 아 겸이도 빼고. 아 맞다 너 문어였지? 아니 겸이는 진짜 이거 잘생겼어. 어디야라며. 자, 그러면 물체의 위치 변화를 변이라고 하는데 얘는 한번 살펴보자. 자, 항상 이렇게 보면 돼. 여기 지금 A점이 있었어. 네. 그리고 잠깐 한눈 팔았어. 안 보고 있었어. 네. 그리고 이 물체를 위치를 봤더니 B가 있는 거야. 네. 그럼 가는 경로를 알 수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하지만 알고 있는 게 있지. 뭘 알고 있어? A가 A에서 자, A에서 B로 물체가 이렇게 이동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이게 변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자, 물체의 운동의 시작점과 자, 운동의 끝점. 자, 끝점을 잇는 자, 선분과 방향이 돼버려. 직선 거리와 그 방향이 바로 변이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자. 어떤 물체가 지금 A점을 출발했어. 자, 동쪽으로 자, 몇 미터 이동했다라고 할까? 40m만큼을 이동했다라고 해.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자, 30m만큼을 이동했다라고 해. 이렇게 이동했을 때 이동 거리는 얼마가 돼버리지? 이동 거리는 이동한 경로를 따라 모두 합한 거리지. 그래서 뭐가 돼? 70m가 돼. 그리고 A에서 C로 직접 화살표 나타내준 이것을 뭐라고 해? 변위라고 얘기하지. 그렇다면 변위의 크기는 얼마가 돼버릴까? 얘는 50m가 되겠지. 맞아? 다미는 50m인지 모른다. 아니 알아요. 왜 어떻게 50m지?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니. 재미난 거 하나 알려줄까? 이때 요각이 몇 도인지 알아? 그거 37도요. 오, 37도. It's 요각은 53도. 53도. 너 어디에서 주워들었냐? 아 우리 쌤 예전에 말했는데 물리에서 사용하는 가장 편리한 특수각 삼각형이야. 아니 선인규 너는 빌렸으면 왜 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쟤 진짜 너무해 쟤는. 쟤는 남에 대한 예의가 없어. 남의 거를 난 고양이지 않았는데? 네가 고장날 때부터 이렇게 했어. 너 왜 남의 작품을 내가 저건 물어내야지. 야 웃을 게 아니잖아. 너 왜 그렇게 살아? 죄송합니다. 아니 쌤. 근데 저희 이거 왜 해요? 자. 숙제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자 이걸 한번 살펴보자. 물체가 자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경우에 이동거리와 변이에 대한 연습을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자 물체가 직선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원점에 대해서 처음 시작점일 때 물체의 위치가 4m의 위치에 있었대요. 자 여기가 처음 위치야. 자 나중 위치는 중간 위치는 중간에 체크해 보니까 얘가 12m의 위치에 있었대. 그리고 운동의 끝부분을 살펴봤더니 얘는 8m 위치에 있었다라고 해. 자, 이 경우에 물체의 운동에 대한 이동 거리는 얼마이죠? 이동 거리가 얼마가 되죠? 잠시만요. 16. 자, 물체는 여기에서 갔다가 되돌아왔단 말이야. 그럼 몇 미터 이동한 거지? 12요. 12m만큼을 이동했어. 그럼 물체의 변이는 얼마가 돼버릴까? 3m. 자, 변이는 시작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화살표 보내준 값이 변이가 되거든. 그래서 얼마? 플러스 방향으로 3m에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변이라고 해요. 자, 이번에는 속력과 속도에 관한 얘기를 살펴보자. 요즘은 속력, 속도를 구분하지 않고 다 합쳐서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 왜? 우리나라 교과에서 대부분 직선 운동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면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막힌 거 아니라니까 바보 같은 짓을. 막힌 거 아니라고. 자,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데, 자, 부러졌다. 물었어요. 야 그렇게 하는 샷도 아니야. 아니 줘봐. 자, 속력과 속도가 있다. 누가 미안한데. 아니 어쩔 수 없다, 인디야. 제가 사주면 돼요. 것 같은 거. 네가 장가를 가면 되겠다. 예? 네가 장가를 가면 되겠다. 야너 때려. 빨리 고백 받아줘 그냥. 에이. 아니 홈플러스. 야 이거 자. 니코아이도 팔아. 너 니코아 가서 사. 알았어. 하나 사다줄게. 너무 너 이거 같은 거요. 그럼 괜찮아. 될 것 같은데 왜? 안 돼요. 미안하다. 이거 거기 기계 자체가 부러졌어요. 지금. 이게 지금 쌤 자. 이거 던져도 돼요? 그러면 사준 변상해 준다는데 왜 폭력적으로 그래? 아니 자. 우리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있잖아요. 나불로 저도 세트야. 그 세트를 따블로 주겠다. 네가 자. 잡아주면 거기를 부러뜨렸다. 뭐가 잡아준 데 부러뜨려. 아, 잡아주면
아이고. 쌤 제가 바보가 아니라요. 이거 다 10분밖에 안 돼. 샵심 어디 있어? 이거 아니 쌤 근데 제 이미지 어떡해요? 이미지 깨졌어. 조용히 해. 아예 다 분리를. 아 쟤는 어떻게 해서 그럼 잘 맞고 써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안 빠지게 이렇게 조심. 진짜. 천인규가 다시 사주기 전까지 내가 못했어. 샤프심이 없어졌다. 난 월화수목금 다 와. 진짜. 원래 다 목금 줬는데. 뭐 샀어? 야, 인규야, 얘가 세트로 주고 있어. 알겠어. 세트로 사줘. 아니, 민규. 난 돈에 미련없는 남자. 그래서 맨날 매주 책을 사지. 책 사는 건 잘못된 게 아니야. 아 진짜. 6시 용돈이 그렇게 빨리 어머. 아 둘이 왜 자꾸 연애하냐고. 내가 이제 좋아. 싫어. 이게 잘했어. 나오는데? 아니 나오는 게 문제 아니라요. 빠져요. 그게 잡아주는 게 없어서. 잘 쓰지 그랬어. 네가 아까 써? 쓸 때는 잘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누르잖아요. 누르가 안 맞춰주면 빠진다. 아 졸려. 양말이 왜 부러진 거 아니야? 안에 보이는 게 좀 굵은 거 없니? 붉은 뭘? 굵은 샤프. 뭐 드릴까요? 아니야. 되게 기억이 있네. 앞에 TV 좀 나와 있었던 거야? 이대로 있었던 거야? TV 좀 나와 있었니? 안 나와 있어요. TV 여기 뭉퉁했었어? 네. 고무 패킹이 빠진 모양인데 고무가? 못 빠졌다니까. 아. 아니 내가 목살. 야 따뜻한 하지 마. 나 지우개 좀 빌려줘. 그래서 안 되나? 될 거 같은데? 써봐봐. 뭐 하는 거예요? 될 거 같은데? 그거를 써보라고. 참지? 또 쌤, 그대로 해. 살짝 눌러야지 바보야. 아니 원래 저렇게 되면 자. 안 되죠. 다른 거. 어쩔 수 없다. 안에 고무 패킹 같은 게 빠졌나 봐. 자, 그러면 첫 번째 속력이라는 걸 얘기해 보자. 자, 속력은 영어로 스피드야. 아니야. 자, 그래서 이게 속력인데 얘는 맞네. 자,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 거리를 속력이라고 써주고 있어. 그래서 속력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이 쓴다.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를 의미해 준다고 해. 단위는 어떤 단위를 써줄 수 있을까?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써주고 있다라고 해. 그래서 속력을 살펴보면 속력은 V라고 써준데 사실은 우리 대학 책에서는 스피드라고 그냥 써. S 또는 스피드 이렇게 속력, 우리말로 속력이라고 쓰듯이 써줘 그냥.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S 쓰기도 하고 X 쓰는데 당분간 그냥 S로 써주도록 할게. 이렇게 나타내주게 됐다. 얘는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분의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로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해. 이게 속력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 속력은 두 가지 종류의 속력으로 자 이야기해. 자, 그 하나는 평균 속력,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순간 속력이라는 것들이 있다라고 해. 그렇다면 평균 속력을 먼저 한번 살펴보자. 속력이 변하면 그거를 대표하는 속력을 하나를 구하는 거지 전체를 대표하는 속력을 보지. 그러면 얘는 V,
평이라고 쓰거나 또는 V 평균 짝대기 있으면 평균이란 뜻이야. 자, 그리고 V 에버리지라고 써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 에버리지가 평균이지, 그지? 얘는 이렇게 구합니다. 자, 속력이 변하면서 운동하는 경우. 속력이 변하면 운동하는 경우. 자, 속력의 변화를 무시하고 속력의 변화를 무시하고 전체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보안. 자, 속력을 우리 평균 속력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해. 그래서 얘 식으로 나타내 봤더니 평균 속력은 전체 걸린 시간분에 뭐가 되지? 이동한 거리로 나타내 준대. 그래서 평균 속력은 다음과 같이 쓰기로 하였다.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S. 저거하고 정의 똑같네. 일반적인 정의가 평균 속력을 쓰는 정의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줬고요. 자, 얘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만일 속력이 일정하게 변한다면 전체를 대표하는 속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평균 속력은 2분의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으로 구해줄 수 있다라고 이것이 평균 속력이라고 정의하는 부분이야.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순간 속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자, 순간 속력은 V 순이라고 쓸 수 있지만 보통 V라고 쓰고 있어. 얘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동 거리를 우리는 순간 속력이라고 해. 자, 얘는 이렇게 표현해. 어느 한순간의 속력이야. 자, 어느 한순간의 속력을 순간 속력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해요. 자, 얘는 아주 짧다라는 것을 표현해줄 방법이 마땅치 않았어.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다. 얘는 리미트가 무슨 뜻이야? 제한하다라는 뜻으로 쓰는데 극한 맞아. 얘는 시간의 변화량이 0에 가깝게 했다. 그러면 시간이 아주 짧다는 얘기야.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S라고 써줄 수 있어. 나중에 이게 수학에서는 미분의 개념이 되는 거야. 오케이? 얘가 미분의 개념이 되는 거지. 자, 이 속력을 우리 그래프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였어. 자, 그래프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 물체의 위치 시간의 그래프를 한번 볼게. 하면서 잘하는 거다. 잘하는 거. 그래프. 자, 위치 시간의 그래프에 대해서 자, 이런 얘기를 한번 살펴볼게.
자, 물체의 위치고 시간이라고 하자. 자, 이때 원점에서 출발한 경우에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나타났었어. 자, 그렇다면 어떤 특별한 시간을 t1, 또 다른 시간을 t2라고 이야기했을 때 두 시점에 대해서 각각의 위치를 s1, 다음 위치를 s2라고 이야기하자.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때? 자, 델타 x가 델타 t가 돼버리겠지. 즉 t2-t1이라는 값이 돼버렸고, 자, 그 다음에 이 값은 뭐가 돼버리지? s2-s1이니까 델타 s라고 쓸 수 있어. 여기에서 평균 속력 v라고 하는 것은, 평균 속력 v는 델타 t분의 델타 s라고 쓰기로 했잖아. 이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했어. 이때 델타 t분의 델타 s는 이 직선에 대해서 뭘 의미하지?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니까 기울기가 되겠지. 자, 그래서 자, 평균 속력이라는 것은 두 점 사이에 직선의 기울기가 돼. 직선의 기울기다. 자, 한편 너 혹시 이거 아는 거야? 아니요, 이거 몰라요. 응? 몰라. 이게 뭐예요? LOV 하는 거 같아. L, O.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자, 얘 순간 속력을 한번 써볼게. 순간 속력은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s라고 써줄 수 있거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t2를 무한히 누구에게 근접시켜 오는 거야? t1에게 근접시켜 온 거야. 그치? 아주 시간을 짧게 했으니까. 그때 두 점을 찾아서 거보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연장선을 그리면 이 순간에 뭐가 돼버릴까? 접선이 돼버리지. 그래서 순간 속력을 구한다는 건 바로 한 점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라고는 뜻이야. 아, 기울기였어.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력이다. 그렇다면 순간 속력이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지? 증가하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한편 이번에는 속도라는 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시간이 되게 느리게 간다. 아, 그러니까. 자, 이 속도 15분 남았어. 15분밖에 안 남았어. 10분. 자, 속도라는 거를 이야기해 보는데 속도라는 것은 이게 속도라고 한다. 자, 얘는 단위 시간 동안에 다음 시간이라고. 단위 시간 동안에 자, 변위를 속도라고 한다. 단위 시간 동안의 변위를 속도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 이 속도는 어떻게 구하지? 속도는 전체 걸린 시간분의 변위라고 해. 근데 아까 이 변위를 보니까 진짜 운동의 시작에서 끝방향으로 화살표와 방향이 됐지, 그지? 직선거리와 방향이야. 얘는 방향을 갖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성질을 갖고 있어. 그래서 속도 기호를 V라고 쓰는 건 똑같이 쓰는데 속력과 똑같이 써주고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얘 화살표를 보내주자. 그럼 얘는 뭘 갖고 있다는 얘기야? 방향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얘는 방향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속도라는 녀석은 델타 t분의 델타 s 변이도 방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속도의 방향은 변이의 방향과 같게 나타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얘 속도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순간 속도 똑같아. 정의가. 오케이? 자, 그리고 평균 속도 똑같아. 그래서 직선상의 운동할 경우 우리 보통 볼 때 속도와 속력을 구분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다른 얘기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죠. 곡선상의 운동에서의 속도 얘기를 한번 보자. 아니, 쉽지.
네. 저 물 좀 마시고. 네. 근데 저도 물 마시고 와도 돼요? 안 돼. 왜 저만 안 돼요? 네. 현우도 다음 시간부터는 안 될 거야. 저는요. 너는 안 돼, 원래. 아니 쌤은 현우를 너무 좋아해요. 저는 물리 시간에는 많이 안 갔는데. 선생님이 지우를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아니 저는 아니에요. 넌 아니라고? 아니 저는 아닌 게 아니라. 근데 진짜 저를 마시고 싶어요. 자. 먹어가지고. 그러면 곡선상의 운동에서의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속도를 이야기해. 쌤 저는요. 자, 빨리 갔다 오면. 안 돼. 왜 저만 안 돼요? 지우는 선생님이 계속 보고 싶으니까. 아왜 자꾸 영화 다 배우세요. 자, 여기에 물체가 곡선상의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쌤 해요. 사실 물통에 있어요. 자, 그러면 원점에 대해서 어떤 물체의 위치가 이곳에 있었대. 오케이? 이 위치를 S1 그리고 방향을 갖는다라고 해서 화살표를 보내줬어. 이 위치가 되는 거야. 자, 또 다른 시점일 때 물체 위치는 이곳에 있어. S2야. 오케이? 자, 이곳에 물체가 있게 됐다라고 해. 그렇다면 물체의 변이는 얼마큼이 변이가 되지? 요만큼이 물체의 변이가 되는 거지. 네. 이게 물체의 변이야. 네. 그렇다면 이 순간에 대해서 물체가 갖는 속도는 두 지점에 대한 평균 속도가 되겠지? 네. 평자를 써줄게. 평균 속도는 이렇게 쓸 수 있어. 델타 t분의 델타 s 벡터라고 해. 여기서 중요한 건 별로 없고요. 의미상 이것만 얘기할게. 평균 속도의 방향은 평균 속도의 방향은 변이의 방향과 같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순간 속도에 대해 살펴보자. 순간 속도라는 것은 그 접선. 맞아요. 자, 순간 속도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무한히 누구에게 근접시켜 온 거지? 얘 근접시켜 온 거지. 방향 표시하면 이 방향에 대한 무슨 방향이 돼? 접선 방향의 변이를 갖게 돼. 근데 시간도 매우 짧아지지. 매우 짧아져서 얘는 이 방향의 속도를 갖게 되는데 이게 바로 무슨 속도야? 순간 속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순간 속도는 그냥 식으로 나타날 때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s 벡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 곡선상의 운동에서 순간 속도의 방향은 자, 곡선상의 한 점에서의 접선 방향과 같다라고 얘기하지. 접선 방향과 같다라고 얘기해줘. 이해해요? 네. 그래서 이런 속도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 자, 이번에는 등속도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잠바를 벗어요. 자, 등속도 운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근데 그게 귀찮은데. 오케이, 그래서 나 빨리빨리 해주세요. 자, 등속도 운동은 속도가 일정한 직선상을 달리는 운동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을 똑같이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표현해. 오케이? 일직선상에서 속력이 일정한 물체의 운동이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네. 자, 이 대표적인 등속도 운동에 얘들이 많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런 예가 있어. 드라이 아이스 아시죠? 드라이 아이스를 밀폐된 용기에 넣고요. 한쪽 면에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이 바닥에 놓으면 이 밀폐된 용기가 살짝 떠요. 드라이 아이스는 상온에서 어떤 성질을 갖고 있지? 승화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지. 승화를 해. 승화가 뭔지 알고 있어? 자, 승화를 하게 되면서 기체 이산화탄소의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밀폐된 용기를 살짝 들어주고 어때? 바닥과 접촉하지 않아. 그때 수평 방향으로 살짝 힘을 주게 되면 얘는 어때? 등속도 운동으로 쭉 지나치게 돼. 그 다음에 공장에 가면 컨베이어 벨트도 역시 등속도 운동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하철 역사에는 무빙워크도 자 그렇고 또 출입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도 등속도 운동을 해. 그래서 등속도 운동하는 얘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얘는 등속도 운동하게 될 때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속도의 크기만 얘기할게. 델타 T분의 델타 S라고 하는데 그냥 델타 T를 T, S를 S라고 흔히 많이 써주거든. 이렇게 썼을 때 이 값이 항상 어때? 일정해야 해. 이 값이 항상 일정하다. 자, 그 다음에 이 식을 이용하면 S라는 녀석은 V 곱하기 T라고 쓸 수 있지. V가 일정하므로 이동거리는 누구에 비례한데? 변이는 T에 비례하게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비례한다. 자, 그러면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자. 시간 속도 그래프를 살펴보는데 시간 속도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지? 일정한 그래프가 그려지. 맞아요. 상수함수가 그려져야 돼. 이때 특별한 시각이 되었을 때 이 그래프의 넓이가 의미하는 건 뭘 의미해 주기로 했지? 자, 물체의 위치 변화 또는 이동거리가 됐다라고 해줄 수 있겠죠. 여기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면 변이와 이동거리가 항상 어때? 같은 운동이야. 오케이? 속력과 평균 속도도 항상 같은 운동이 돼버려. 자,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얘는 원점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를 갖게 되는데 이때 얘의 기울기가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지? 속력이 돼버리겠지. 속력이 돼버리지. 그 속력이 언제나 일정하다. 그래서 얘는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이 항상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등속도 운동이야. 자, 그 다음에 상대 속도라는 속도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응? 야려보는 거. 네, 야려보는 거예요. 똑같이 써. 자, 상대 속도라는 것은 뭘 상대 속도라고 해? 이걸 상대 속도라고 해. 야려보는 거. 움직이는 귀여워. 관측자가 보는 물체의 속도를 상대 속도라고 한다. 자, 이것을 상대 속도라고 한대. 그래서 상대 속도는 다음과 같이 구해서 쓰고 있어요. 상대 속도는 남의 속도 빼기 나의 속도라고 해요. 그래서 남의 속도 빼기 나의 속도를 상대 속도라고 구해주고 있다라고 해요. 얘를 기호로 나타내주면 A가 보는 B의 속도를 VAB라고 하고 얘는 엄밀하게 벡터 표현해줘야 돼. 방향을 갖고 있는 값을 나중에 계속 벡터라고 표현해 줄 거야. 방향 같지 않는 건 스칼라라고 부르는데 일단은 우리 배우진 않은 개념인데 벡터라고 썼을 때 얘는
남의 속도, B가 남의 속도야. 빼기 나의 속도. 나의 속도가 바로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얘는 이렇게 표현하자. A가 본 B의 속도다 라고 얘기해. 나중에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계산했지? A에서 B로 화살표 보내라 그랬지? 야려보라고 했어. 자, 어떻게 야려보는지 한번 얘기해 보자. 자, 동으로 10m/s로 달리는 자동차. 사람이 그때 스키트로 자전거 타면 되잖아. 이렇게 자전거 타면 되잖아. 달리는 자. 거잖아요. 자전거 타면 북풍이 빨리 가네. 10m/s로 불 때 느끼는 바람. 자, 느끼는 바람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림으로 보면 얘는 동으로 지금 얼마로 가고 있지? 10m/s로 가고 있지. 북풍은 어디에서 부는 바람이야? 북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바람이지. 네. 이게 10m/s로 불어. 이게 바람이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바라보는 바람의 속도는 누구 속도 빼기 누구 속도야? 사람 속도. 바람의 속도 빼기 사람의 속도가 되겠지. 네. 그럼 사람의 대가리에서 바람의 대가리로 화살표 보내주는 거지. 사람이 바람을 야려보고 있어.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이 크기가 얼마가 되지? 10루트 2m/s. 무슨 바람이 부는 거지? 북동풍이 부는 거지. 아, 그래서 북동풍이 10루트 2m/s를 불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클리닉 때는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가속도와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질문.